우리 정치인들께서 정책을 내려오는 관련하는 이 신용 등급이라는 제도 때문에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우리가 신용 등급을 이제 신용 관련 회사가 제공을 해서 금리를 결정해서 우리 서민들에게 도움을 빌려주고 있는데, 이 신용 등급에 따른 금리 측정, 사실상 이 신분제 사회에 우리가 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가 1.5에서 0.25가 낮아져서 2.25까지 낮아져 있고, 현재 은행 대출금리는 4%, 주택담보대출은 2%까지 또 낮아지는 초저금리 시대에 우리 서민들은 이런 초저금리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수에 먹은 물 귀하다는 식으로 우리 서민들은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또 신용등급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10% 이상, 이번에 OK 저축은행, 러시안 캐시, 단박대출 이런 저축은행에서는 거의 25% 이상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 심각한 어려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러 가지, 저는 이제 신용등급에 따른 이러한 대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던 차에 그 중에 하나가 이 이자라는 게 정해진 이유가 이 사람에 대한 불신에 기초한 거잖아요. 뭔가 이놈이 이쪽에 지난번에 연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연체할 것이다. 또 우리 직업이 불확실하고 또 여러 가지 소득이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그 자금을 가져온 조달금리, 즉 은행으로 말하면 예금금리, 이 돈을 맡긴 사람들한테 준 예금금리가 조달금리가 되겠죠. 아니면 다른 데서 펀드를 빌려도 이 조달금리에다가 여러 가지 그 대출자의 그런 소득이나 연체 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이제 금리를 정하게 될 텐데, 이 문제는 그런 금리를 정했는데 실질은 알고 보니까 성실하게 다 변제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이 그러한 실제의 판단과 틀리게 성실 변제를 했을 경우에 이 높은 이자 수익을 좀 일부를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이 고민하게 된 첫 취지입니다. 은행과 대출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한 개인이나 중소기업 또는 금융 소비자에게 이자 비용 등 신용등급에 따른 가상금리 부담분을 일정 비율로 대출 계약 종료 시 성실 변제했을 경우에 이를 환급해 주는 것이 정의에 맞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건전한 경제는 서로 간의 상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우리 경제는 상생이 아닌 한쪽의 희생을 영양분 삼아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경제민주화가 이슈가 된 것도 이러한 경제 현실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성실이자 환급제도는 상생과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시작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성실한 경제활동 참여자를 우대하고 불합리한 신용등급 재산정 방식을 보완해서 은행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성실이자 환급제도가 20대 국회에서 실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실이자 환급제도 토론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스프레드 방식의 한계점에 대해서 아까 발제하신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취약 계층에는 냉정한 신용등급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대출금리의 근본이 되는 스프레드 방식은 과거의 평균적인 대손율을 근거로 예상 손실을 반영하는 만큼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부유층보다는 서민층, 40, 50대보다는 담보도 없고 대학기간 생활비와 학자금 대출을 쓸 수밖에 없는 20, 30대에게 몹시 불리한 금리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중의 하나로 개인 신용평가 등급 개선을 선정했습니다. 이를 금융비용 증가의 원인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비용 증가의 대상은 대부분 중소기업과 서민, 20, 30대 취약계층이 될 가능성이 높고 서민들의 금융거래는 실질적으로 투자보다는 생활과 연계된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금융 소비가 확 줄어들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비탄력적인 거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자의 증가와 금융 거래량은 실질적으로 변화가 없다고 예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의 증가는 바로 은행의 수익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와 함께 국내은행 결산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이자 순이익은 지난 5년간 약 18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아래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